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지방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이 점점 (5060) 분들에게 좋은 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이제 체구성이 건전해야 되겠죠. 체구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몸에 지방은 적고, 지방은 이제 적정량 수준, 무조건 적은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근육량이 골고루 잘 발달되는 형태의 그런 몸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훨씬 더 보기 좋은 외관성으로도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육을 충분히 갖고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즉 기능적인 몸을 갖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근신경 조절 능력이 좋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세 번째로는 우리 몸에 이제 코어 기능이 잘 발달돼야 된다. 이 코어 기능이 잘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바로 이 척추와 골반의 안정화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척추와 골반에 잘 안정화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 몸은 기능적으로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춘 상태가 좋은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몸매가 좋으려면 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체구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으로 잘 보급된 기구가 인바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 몸매, 그걸 눈바디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기에 좋은 몸이 사실은 이제 건강상에도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그 체지방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이 훨씬 더 외관상으로도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하고 근육을 스티로폴과 돌로 제가 비유를 보통 하는데요. 스티로폴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1kg이라도 굉장히 부피가 이렇게 크게 갖게 되죠. 스티로폴은. 반면에 돌멩이 같은 경우는 그 1kg은 부피가 아주 적죠. 사실 그것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굳이 그 차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티로폴과 돌로 이 지방과 근육을 갖다가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내 몸 안에 지방이 많으면은 같은 몸무게라도 훨씬 더 뚱뚱해 보입니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반면에 지방은 적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으면 근육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몸이 슬림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몸매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구성을 건전한 형태로 잘 갖는 것이 좋은 그런 목표가 돼야 되고, 운동도 가급적이면 그런 몸매를 갖기 위한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방이 많으면 이 지방에서 많이 분비되는 물질이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근육이 많고 또 근육을 많이 움직일수록 여기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몸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 이제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하루 중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즉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포션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점차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지방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이 점점 대체로 몸통에 먼저 붙고 몸통에 점점 굵기가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사지의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악의 체형은 ET와 비슷한 체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통 부위에 지방이 많이 붙어서 그 부위가 부풀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근육이 점점 소실되다 보니까 팔다리의 근육은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체형이, 사실 외관상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체형이 바로 그런 체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60의 분들이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체지방을 적정 수준 이하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폐지구성 운동, 우리가 보통 유산소 형태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가급적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운동은 내가 대체로 전신의 커다란 근육, 대근육을 다 움직여서 사용해서 행하는, 신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먼저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운동, 우리가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형태의 운동.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함에 따라 인체에 여러 가지 정렬이 어긋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병행해주면 훨씬 더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전, 운동 중, 운동 후 다 마셔야 합니다. 일단 운동 전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분비하거나 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손실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에 있는 갈증 중추라는 곳에서는 이제 혈액량이 어느 정도 손실돼서 물을 다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갈증을 우리가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증 중추가 자극되기 위해서는 혈액 중에 있는 수분 성분, 즉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액 중에 있는 수분 성분이 약 10% 정도 손실될 때 정도 돼야 우리 갈증 중추가 자극됩니다. 우리의 혈장량이 그 정도 손실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점성도가 높아지면 우리 혈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센서들이 이 혈액의 삼수질 농도가 높아졌다, 점성도가 높아졌다 하는 걸 감지해서 우리 갈증 중추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갈증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탄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수분 섭취 욕구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신다 하면은 이미 나는 혈액의 어떤 손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한 생리적인 부담이나 또 체온 조절의 부담, 또 운동 수행을 하는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을 손실하기 전에 물을 보충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할 때 가능하면 또 중간중간 마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을 낮추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